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힘든 훈련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BBC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수많은 축구 스타들을 취재했습니다. 브라질의 거리 축구, 스페인의 아카데미, 독일의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까지 세계 각국의 선수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만난 부자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녀는 몇 년 동안 슛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공을 차며 즐거워하는 대신 단조로운 훈련만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슛은 하지 마라. 기본기만 다져라. 내가 10살에 골을 넣으면 20살에 성장할 길은 없다. 세계는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뒤 그 소녀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었고 아시아 축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들을 만든 한국의 아버지. 오늘 저는 그 믿기 힘든 1만 시간 법칙의 여정을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작은 마을,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운동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마을 사람들이 철마라고 부르는 20년 된 혼다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워낙 요란해서 마을 개들이 모두 지저댔죠. 아이고, 손 코치님 또 나가시네. 마을 할머니들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초등학생은 축구화를 질끈 묶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바로 어린 손흥민이었습니다. 운동장은 이름만 운동장이었습니다. 잔디는 없고 흙먼지만 날렸습니다. 녹슬어 기울어진 골대, 판잣집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죠. 여기가 바로 우리의 황금 훈련장이다.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며 웅장하게 선언했습니다. 흥민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둘러보았습니다. 어디가 황금인지 도통 모르겠었죠. 그러나 아버지 손웅정의 눈에는 이곳이 아들을 단련시킬 최고의 무대로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본기다. 양발 드리블 1000번. 소녀는 투덜댔습니다. 어제도 했잖아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의 1000번과 오늘의 1000번은 다르다. 밥상이 매일 달라지듯 훈련도 매일 새롭다. 그건 엄마가 매일 김치찌개만 끓여주시는데요. 흥민이가 장난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 하지만 어제 김치찌개와 오늘 김치찌개는 김치가 하루 더 익어서 맛이 다르잖아. 부자는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힘든 훈련을 비유와 농담으로 바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흥민아, 공이 내 발을 떠날 때 어떤 기분이 드니? 조금 서운해요. 바로 그거다. 공을 내 몸의 일부처럼 여겨라. 공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진짜 선수가 된다. 마을 아저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손 코치, 오늘도 특훈이네. 아이고, 저 애는 정말 축구만 하는구먼. 구경꾼들의 수다 소리에도 흥민이는 집중했습니다. 부상으로 무릎을 잃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공을 자유자재로 다뤘습니다. 흙바닥 위에서도 그의 발끝에서 공은 춤을 추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깍두기. 아,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흥민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 2시간, 수업이 끝나면 해가 질 때까지 3시간. 주말에는 하루 종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지만 곧 발바닥엔 물집이 잡히고 무릎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약국 아저씨는 밴드와 소독약을 공짜로 주었습니다. 손 코치님, 이 아이 정말 대단해요.
동네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은 집에서 게임도 하고 만화도 보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가슴은 미어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내 나이 때 축구를 사랑했다. 하지만 큰 부상으로 무릎을 잃고 다시는 뛸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너만큼은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끝까지 해볼게요. 하지만 가끔은 쉬어도 되죠? 그래. 그럼 오늘은 군고구마로 보상하자. 마을 고구마 장수 할아버지는 이 부자를 알아보고는 항상 가장 달고 큰 고구마를 골라주었습니다. 손코치님, 이해 때문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부자는 따끈한 군고구마를 나누며 다음날 훈련을 계획했습니다. 흙먼지 운동장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이제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름방학 첫날, 마을 아이들은 신이 나서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손흥민아, 같이 가자. 친구들이 마당까지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날,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영복과 튜브를 들고 흥민이 집 앞에까지 찾아와 함께 가자고 손짓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축구화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론 누구보다도 가고 싶었습니다. 시원한 물에 뛰어들어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운동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수영장 가면 안 돼요? 흥민이는 어머니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도 친구들과 놀고 싶을 텐데. 하지만 아버지의 훈련 철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훈련을 앞세웠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만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했다.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그러자 손흥정은 잠시 멈춰 서더니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놀다 와도 좋다고. 단, 오늘 하지 못한 훈련은 내일 2배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흥민이는 하루 동안 수영장에서 즐겁게 놀았지만 돌아온 저녁에는 2배의 드리블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2000번의 반복. 다리가 후들거려 계단을 오르지 못했고 침대에 누워서도 쑤시는 통증 때문에 뒤척였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들 게임을 하고 만화를 보며 웃고 있을 텐데 왜 나만 이럴까? 아이고 다리야. 흥민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끙끙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네. 하지만 괜찮아요. 겨울방학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스키장과 놀이공원으로 향할 때 그는 차가운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방학에 훈련만 하는 건 이상하다고. 흥민이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말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동네 할머니들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애가 놀 나이에 저러면 어쩌나. 하지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김할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저 애는 뭔가 다르다. 눈빛이 범상치 않아. 그날 밤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축구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2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다.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쪽에 설지는 내가 정하는 일이라고. 꿈을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지만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증거는 이미 아들의 손바닥에 있었다. 굳은 살이 두텁게 박힌 손바닥. 그것이 하나의 증표였다.
흥민이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달라졌다. 친구들이 불러도 당당하게 훈련을 택할 수 있었다.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이 웃으며 부를 때도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꿈을 위해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훈련 뒤 작은 보상으로 떡볶이를 사주며 웃었다. 매콤한 국물을 함께 먹으며 아버지는 처음으로 1만 시간 법칙을 꺼냈다. 떡볶이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아들 사랑이 대단해. 흥민이는 뜨거운 떡볶이를 호호 불며 먹었습니다.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했다. 하루 3시간씩 꾸준히 하면 9년 6시간씩 하면 5년 남짓. 그 길고도 지루한 시간을 견디는 자만이 정상에 설 수 있다고. 그날 밤 흥민이는 달력에 작은 별을 하나 그렸다. 앞으로 훈련한 날마다 별표를 이어가기로 했다. 1만 개의 별이 모이면 자신의 꿈도 이뤄질 거라 믿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더 이상 부럽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길 위에서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이 된 흥민이는 어느새 키가 훌쩍 자라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커진 건 반항심이었다. 몇 년째 드리블과 패스만 반복하다 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답함이 쌓여갔다. 아버지, 저 이제 어른이에요. 흥민이는 거울을 보며 턱 밑에 난 솜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른이라고. 아직 엄마가 도시락 싸주는 걸. 그건 그냥 엄마 도시락이 맛있어서요. 학교 친구들은 요즘 축구부에서 골을 넣었다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흥민아, 어제 경기에서 해트트릭 했다. 대박. 나는 프리킥으로 골 넣었어. 흥민이는 축구와 끈을 질끈 묶으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 도중 그는 공을 멈춰 세우며 외쳤다. 이제는 슛 연습을 하고 싶다고. 벌써 4년째 같은 훈련만 이어오고 있는데 친구들은 경기에서 골을 넣고 환호를 받는다고. 자신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다. 아버지, 정말 언제까지 드리블만 해야 해요? 흥민이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 아저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구경했습니다. 아이고, 애가 이제 크긴 컸구나. 목소리도 변성기구먼. 손흥정은 차분히 대답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없이 벽을 올릴 수 없듯 기본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슛을 해봤자 허공으로 흩날릴 뿐이라고. 하지만 흥민이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친구들이 자랑하는 해트트릭 소식은 마음을 더 흔들었고 동네 감독이 슛 연습을 시켜준다던 말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손흥정 코치님, 다른 팀 아이들은 벌써 슛 연습하던데요? 동네 아저씨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 흥민이도 이제 슛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흥민이는 아저씨의 말에 힘을 얻어 더욱 기대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훈련에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아들을 본 손흥정은 잠시 훈련을 멈추고 말했다. 그렇게 골이 넣고 싶다면 한번 해보라고. 단 조건이 있었다. 30m 밖에서 골대 상단 모서리를 정확히 맞추라는 것이었다. 흥민이는 들뜬 마음으로 도전했지만 공은 번번이 골대를 벗어났다. 20번이 넘는 시도에도 결과는 같았다. 이상하네. 흥민이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드리블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는데 슛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구경하던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어려운 거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설명했다. 슛은 마지막 순간의 폭발이지만 그 폭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기라는 토대라고. 발끝의 감각, 균형, 리듬이 몸에 새겨져야만 정확한 슛이 나온다고. 그제야 흥민이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몰래 친구들과 동네 경기에 나갔다. 드리블로 골문 앞까지는 쉽게 갔지만
마지막 슛에서 공은 번번이 힘을 잃고 빗나갔다. 경기가 끝나자 친구들은 아쉽다고 말했다. 드리블은 훌륭했지만 슛은 어설펐다고. 흥민아, 내 드리블은 진짜 예술이야. 그런데 슛은 좀. 친구들의 말에 흥민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구경하다가 어머, 우리 흥민이 축구 참 잘하네. 하며 박수를 쳐줬지만 정작 골은 하나도 넣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에 다녀왔느냐는 물음에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슛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손흥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알겠느냐고. 왜 아직 슛 연습을 시키지 않는지. 그날 밤 흥민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친구들과 경기를 했다. 드리블은 좋았지만 슛은 어려웠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멋진 골을 넣고 싶다. 다음 날부터 그의 훈련 태도는 달라졌다. 여전히 드리블과 패스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언젠가 완벽한 슛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아버지는 덧붙였다. 공이 발에 닿는 순간의 느낌을 기억하라고. 그 작은 감각 하나가 수천 번, 수만 번의 반복 끝에 예술로 승화된다고. 아버지, 그럼 언제쯤 슛을 배울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흥민이는 달력을 보며 별표를 세어봤습니다. 벌써 수백 개의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잠들기 전 자신이 언젠가 그릴 그림을 떠올렸다. 공이 골망을 흔드는 장면 수만 번 꿈꾸던 순간. 아버지가 금지한 슛은 결국 그날을 위한 준비였음을 훗날 그는 깨닫게 될 것이었다. 2008년 여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눈물로 가득했다. 16살 소년 손흥민이 커다란 가방을 끌며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끝내 눈가를 붉혔고 아버지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지금까지 쌓아온 1만 시간을 믿어라. 그 말은 흥민이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공항 카페에서 마지막 한국 음식을 먹던 흥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독일에도 김치가 있을까요? 걱정 마라. 엄마가 김치 만드는 법을 다 적어줬잖아. 어머니는 가방 속에 고추장과 된장을 몰래 넣어주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독일까지. 한 할아버지는 흥민이에게 다가와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얘야, 한국 사람의 기계를 보여줘라. 그러나 독일의 현실은 냉혹했다. 낯선 언어 앞에서 자기소개조차 버거웠고 햄부르크 아카데미의 코치들은 작고 마른 동양 소년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첫 훈련에서 드러난 체격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독일 선수들은 힘과 속도에서 압도적이었고 코치의 고함은 언제나 흥민이를 향했다. 훈련 뒤 샤워실에선 독일어로 조롱이 오갔다.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나며 단어들이 귀에 박혔다. 작다, 느리다, 여기서 살아남기 어렵다. 첫날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흥민이의 룸메이트는 키 190cm의 독일 소년이었습니다. 안녕. 나는 손흥민이야. 어눌한 독일어로 인사했지만 상대방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흥민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며 잠들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독일 아이들이 거친 태클을 걸어와도 심판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독일이야. 연약한 아시아 축구가 아니라고. 코치의 소리가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기숙사 방에 홀로 앉아 저녁 식사를 마주하면 더 외로웠다. 낯선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김치와 된장찌개가 간절히 그리웠다. 그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소시지와 감자만 나오는 식단에 흥민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안 먹니? 흥민이는 어눌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요. 2달, 3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은 예비 명단에서조차 제외되었다. 그날 밤 그는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독일 아이들은 크고 빠르며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조차 입에 맞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흥민이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한국은 밤이었지만 아버지는 깨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그가 물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들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흥민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덧붙였다. 춘천 운동장에서 맨발로 뛰던 시절을 기억하느냐고. 친구들이 놀 때 혼자 드리블을 이어가던 그날들을 떠올려보라 했다.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밑거름이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다. 정말 내가 힘든 건 축구 자체냐? 아니면 언어와 외로움 때문이냐? 흥민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드리블과 볼 터치만큼은 자신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자신감은 무너졌지만 실력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선 그는 여전히 작고 마른 체격의 소년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다시 살아났다. 그래, 나는 이미 1만 시간을 훈련해왔다. 이제는 그걸 보여줄 차례다. 그날 이후 흥민이의 일상은 달라졌다. 정규 훈련이 끝나면 혼자 남아 추가 연습을 했다. 밤늦게까지 독일어를 공부하며 언어 장벽도 조금씩 허물었다. 어느 날 늦은 훈련장에서 홀로 남아있는 그를 본 독일 선수가 물었다. 왜 혼자 남아있느냐고. 서툰 독일어로 그는 대답했다. 더 나아지고 싶어서. 그 선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숙사 할머니가 만들어준 특별한 음식은 한국식 볶음밥이었습니다. 이게 내 나라 음식과 비슷하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흥민이는 처음으로 독일에서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흥민이를 특별히 돌봐주었습니다. 그 끈질긴 노력이 주변을 변화시켰다.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존중으로 바꾸었고 코치의 눈빛에도 조금씩 신뢰가 깃들었다. 마침내 그는 기회를 얻었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6개월의 절망 끝에 찾아온 한 줄기 희망. 흙먼지 운동장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마침내 독일 땅에서 첫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10년 10월 함부르크의 홈구장. 20살도 채 되지 않은 18살 손흥민이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그라운드를 밟았다. 벤치에서 몸을 풀던 그는 감독의 손짓을 받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맨흙 운동장에서 수천 번 공을 다뤘던 기억이 온몸을 감싸주었다. 덕아웃에서 워밍업을 하던 흥민이는 관중석을 올려다봤습니다. 5만 명의 독일 관중들이 웅성거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춘천마을 운동장에서 할아버지 몇 분이 구경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손, 준비됐나? 감독이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네, 감독님. 흥민이는 또렷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2년간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기에 투입되자마자 상대 수비가 몸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작은 동양인 소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균형을 잃지 않고 공을 완벽히 컨트롤해 옆으로 빠져나갔다. 독일 해설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진 2번째 볼터치에서는 미드필더 2명의 압박을 가볍게 뚫고 나갔다. 춘천에서 반복했던 드리블 훈련이 그대로 살아난 순간이었다. 관중석은 웅성이었고 경기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저 아시아 소년 좀 봐. 움직임이 예술이야. 관중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TV 해설자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18세 소년이 분데스리가 수비진을 이렇게 쉽게 뚫어내다니. 한국에서는 새벽 시간이었지만 손흥정은 잠을 자지 않고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데뷔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아들 잘하네. 어머니도 옆에서 손을 꼭 쥐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플레이는 첫 골이 아니었지만 이미 함부르크 관중들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비쳤다. 경기 뒤 동료들은 그의 발끝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감각에 감탄했다. 손흥민은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자신은 그저 오랫동안 연습했을 뿐이라고. 몇 주 뒤 기회는 더 크게 찾아왔다. 독일 최강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이 결정된 것이다. 감독은 이유를 물어보는 언론에 대답했다. 그의 기본기는 예술에 가깝다. 기술만이 아니라 철학이 보인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금지된 슛, 수천 번의 드리블, 그리고 멈추지 않았던 일만 시간의 반복. 그 모든 것이 이제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흥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 최강팀과의 경기에서 선발이라니. 룸메이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해. 바이에른은 독일에서 가장 무서운 팀인데. 경기는 긴장 속에 시작됐다. 전반 30분, 그는 미드필드에서 공을 잡고 앞으로 내달렸다. 수비수가 가로막았지만 몸의 방향을 속이는 한순간의 동작으로 상대를 제쳤다. 골문 앞, 오직 골키퍼만 남은 상황.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제 골을 넣어도 되느냐고. 그리고 정확히 골키퍼 반대편 구석을 향해 발을 휘둘렀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공의 행방을 지켜봤습니다. 골키퍼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렸지만 공은 이미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경기장은 폭발했다. 분데스리가 데뷔 첫 골. 손흥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춘천 흙먼지 운동장의 새벽, 발바닥 물집, 눈물 섞인 훈련,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철학이 모두 그 한방 안에 담겨 있었다. 흥민이는 골을 넣은 후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국의 부모님께 보내는 인사였죠. TV를 보던 한국 팬들도 그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경기 뒤 기자들이 몰려와 소감을 물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건 제 혼자만의 골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만든 골입니다. 언론은 그를 동양에서 온 작은 거인이라 불렀고 독일 신문들은 그의 첫 골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 경기를 TV로 지켜본 아버지의 반응은 한 줄 기사보다도 깊었다. 손흥정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 이내 눈가를 훔쳤다. 그토록 고집스럽게 지켜온 철학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여보, 눈물 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 하지만 손흥정의 눈가는 계속 촉촉했습니다. 춘천 운동장에서의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다. 흥민아, 이제 시작이다. 더 큰 무대가 기다린다. 소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맨땅 운동장에서 뿌린 씨앗은 마침내 독일 땅에서 첫 꽃을 피웠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가지를 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19년 가을, 인천국제공항에 영국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도착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아시아에서 온 한 선수가 어떻게 유럽 무대의 정상에 설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였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공항에 내린 BBC 제작팀은 총 5명이었습니다. 감독, 카메라맨, 음향감독, 그리고 2명의 리서처였죠.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인 나라였나? 처음 한국을 방문한 그들은 인천공항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한국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토트넘에서 아시아 최고의 스타예요. 하지만 그의 시작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답니다. BBC 감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지.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제작진은 곧장 춘천으로 향했다. 카메라 앞에 선 손흥정은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궁금했다. 어떻게 명문 아카데미도 아닌 시골 운동장에서 세계적인 선수를 키울 수 있었을까? 미스터 손, 정말 반갑습니다. BBC 감독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흥정은 어색한 듯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통역사가 도움을 주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 나왔습니다. 어머, 영국에서 왔다고. 우리 흥민이 때문에 외국 방송국까지 오다니. 할머니들은 신기해하며 BBC 팀을 바라봤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지. 마을의 따뜻한 정이 제작진을 감동시켰습니다. 손흥정은 담담히 말했다. 자신이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아들을 스타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축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 말은 제작진의 기대와 달랐지만 오히려 더 큰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들을 데리고 간 곳은 여전히 흙먼지가 날리는 낡은 운동장이었다. 잔디 구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바로 그곳이 손흥민의 뿔이었다. 손흥정은 직접 공을 굴려 보이며 기본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집을 짓듯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에 무언가를 올릴 수 있고 1만 시간을 투자해야 진짜 몸에 새겨진다고 했다. 그의 발끝에서 튀어나온 볼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교했고 제작진은 경탄을 감추지 못했다. 와, 정말 놀라워요. 카메라맨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60세가 넘은 손흥정의 볼터치는 여전히 예술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정확할 수가. BBC 감독은 카메라를 놓지 않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나와서 설명을 보탰습니다. 손 코치님은 정말 대단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나와서 아들을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다 지켜봤어요. 20년 전부터 말이에요. 며칠 뒤 런던에서 만난 손흥민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방식이 답답했다고. 친구들이 골을 넣는 동안 자신은 몇 년째 드리블만 반복했으니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만든 토대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축구는 기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이라는 말이었다. 런던의 토트넘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만난 손흥민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어요. 완벽한 영어로 인터뷰하는 모습에 BBC 팀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멀리 왔네요. 춘천에서 런던까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세계 곳곳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화려한 시설과 장비 없이도 세계 최고 선수를 키워낼 수 있다는 사실에 부모들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손흥정의 한마디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 나는 아들을 스타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단지 축구를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방영 후 BBC에 쏟아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도 아이를 저렇게 키우고 싶어요. 영국 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다 봐야 할 프로그램이야. 진짜 교육이 뭔지 알 것 같아.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손흥정의 철학에 대한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BBC 본사도 놀랐다. 높은 시청률과 함께 교육 철학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제작진은 입을 모아 말했다. 자신들은 단순히 한 아버지의 철학을 담아냈을 뿐이라고. 진짜 울림은 그가 보여준 끈기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춘천의 작은 운동장에서 시작된 철학은 이제 전 세계 부모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 해답은 값비싼 장비나 최신식 시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철학과 사랑 속에 담겨 있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의 1만 시간을 완성한 아버지의 시선이었고 BBC조차 감탄한 위대한 진실이었다. 2022년 5월 런던 토트넘 호스퍼의 홈구장은
거대한 함성으로 진동했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터뜨리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순간이었다. 6만 관중이 이름을 연호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경기장 곳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소니, 소니. 영국 팬들의 함성과 손흥민, 손흥민. 한국 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저 멀리 고국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TV 해설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탄생했습니다. 손흥민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춘천의 흙먼지 운동장, 땀에 젖은 발바닥,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목소리, 끝없이 반복했던 드리블. 그 모든 세월이 오늘의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다.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비결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잠시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1만 시간을 채워왔다고. 심리학자 에릭슨의 법칙처럼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되듯이 지금의 득점왕은 바로 그 시간들의 결실이라고 했다.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다. 한국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손흥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20년 전 흙먼지 운동장에서 했던 말을 아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TV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흥민아, 내가 해냈구나. 춘천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던 손흥정은 티슈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여보,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먼지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를 말이죠. 며칠 뒤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그의 성공 스토리를 다뤘다. 작은 도시의 흙바닥에서 세계 무대의 왕관으로 기본기와 고집이 만든 기적. 기사마다 빠지지 않은 단어가 있었다. 바로 1만 시간이었다. 한국에서도 손흥정에게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한 대학교 강당에는 젊은 부모들과 지도자들이 가득 모였다. 그는 연단에 올라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은 처음부터 1만 시간 법칙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고. 다만 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했을 뿐이라고. 그 지루한 반복이 몸에 새겨져 결국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흥정님, 정말 반갑습니다. 강연장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부모부터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연령층이 다양했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강연 뒤 한 젊은 아버지가 다가와 조언을 구했다. 손흥정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1만 시간은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중요한 건 꾸준함과 아이에게 꿈의 크기를 잊지 않게 해주는 부모의 믿음이라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그 무렵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다.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대표팀을 이끌었다. 경기장에서 골을 넣은 뒤 카메라를 향해 하트를 그리며 가족에게 사랑을 전했다. 전 세계 언론은 다시 그의 여정을 조명했다. 세계 최고의 아들은 아버지의 고집에서 태어났다. 맨 땅에서 피어난 1만 시간의 기적.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태극기가 물결쳤습니다. 대한민국. 함성이 카타르 사막을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한국 팬들은 환호했고 그때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의 골은 수천 번의 드리블, 수만 번의 땀방울이 만든 결과다. 1만 시간을 넘어 더 많은 시간을 축구에 바쳤지만 후회는 없다. 아버지가 끝까지 믿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춘천의 작은 집에서도 손흥정은 일기를 썼다. 20년 전 흙먼지 운동장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세계의 무대에 닿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준 마음가짐이었다. 그날 밤 춘천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흥민이가 해냈다. 손 코치님 덕분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만두와 막걸리를 나누며 축하했습니다. 20년 전 그 작은 소년을 지켜봤던 할아버지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써내려간 1만 시간의 이야기는 이제 한 가족의 기록을 넘어 전 세계 부모와 젊은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결국 기적을 만든다는 교훈으로 남았다. 2023년 겨울 런던의 한 호텔 로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된 손흥민은 낡은 다이어리를 펼쳐들고 있었다. 어린 시절 직접 써내려간 글씨가 삐뚤빼뚤 남아 있었다. 친구들은 놀러 갔지만 아버지를 믿고 연습을 계속하겠다. 서툰 문장 속에는 이미 신뢰라는 단어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호텔 로비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눈에는 그 낡은 다이어리의 글씨만 보였습니다. 중학교 때 써놓은 글이었는데 지금 봐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다이어리를 넘기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드리블 1000번 완료.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셨다. 비가 와도 훈련했다. 아버지 말씀이 맞다. 꾸준함이 최고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다짐들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재능이 아니라 신뢰라고 답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었고 자신 또한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다. 방송을 지켜보던 손흥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적셨다. 미스터 손, 많은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 믿음이 힘이 되거든요. 손흥민의 답변은 진솔했습니다. 며칠 뒤 손흥민은 오랜만에 춘천을 찾았다. 흙먼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운동장에서 부자는 함께 서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땅은 변하지 않았다. 손흥정은 예전처럼 축구공을 발밑에 두고 드리블 시범을 보였다. 아들은 어린 시절처럼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나란히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다는 아버지의 말과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 행복했다는 아들의 대답은 말보다 큰 울림으로 남았다. 아버지, 이 벤치 기억나세요? 손흥민이 낡은 벤치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여기 앉아서 이야기했잖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했습니다. 어머, 우리 흥민이 왔네. 아이고,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할머니들은 손흥민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소년이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된 걸 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잠시 후 운동장을 지나던 한 아이가 다가와 손흥민에게 말했다. 자신도 훗날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손흥정은 그 아이에게 힘들 때는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조용히 일러주었다. 그것이 곧 힘이 된다고. 아이는 환히 웃으며 달려갔고 손흥민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 마음이 뭉클해졌다. 아저씨, 정말 축구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손흥정의 말에 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SNS에 글을 남겼다. 오늘 아버지와 다시 운동장에서 공을 찼습니다. 저를 만든 건 재능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뢰와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그 신뢰에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나는 널 믿는다라고 속삭였고 젊은이들은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용기를 얻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네요. 같은 메시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손흥민의 성공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흙먼지 운동장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그 기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에서 탄생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손흥민 부자는 그 진심과 시간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뢰를 증명했다. 그 순간 춘천의 작은 운동장에서 시작된 믿음은 이미 국경을 넘어 세상의 교훈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어온 길은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신뢰라는 이름의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그날 밤 춘천집에서 손웅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운동장에 다시 섰다. 그 작은 소년이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다. 신뢰로 시작해 신뢰로 완성된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